잘 따라오고 계시고 있어요. 그쵸? 자, 다음 국외음악, 네 번째 국외음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글을 쓸 때 굳이하고 굳이를 헷갈려 하시는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을 글 쓰는 걸 볼 때 이 두 개를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쓰는 학생들을 종종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두 개를 좀 헷갈려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굿이라고 쓰고 굳이라고 읽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읽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인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굿이라고 쓰고 굳이라고 발음을 할까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유마, 비음아처럼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고요. 윗입술, 그 다음에 아랫입술, 윗니, 아랫니.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혀인데요. 디귿하고 티읕이 발음하는 위치는요, 여기예요. 여기서 디귿과 티읕이 발음이 됩니다. 드트 이렇게 혀가 윗니 뒤에 이렇게 붙으면서 드트 하고 발음이 되죠. 그쵸? 자, 그러면요, 지츠는 어디서 발음이 나요? 지츠 해보세요. 지츠 맞아요, 여러분. 지츠는 여러분 한 요 정도에서 발음이 날 거예요. 지츠 이렇게 입천장이랑 닿으면서 지츠. 그러면 여러분, 이가 발음되는 위치는 어딜까요? 입천장에 닿진 않지만 요 지읒 치읒이 발음되는 지츠 요 어딘가에 입천장 근처에서 우리가 이를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귿 티읕보다는 지읒 치읒이 모음 이와 비슷한 위치에서 발음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DT 발음해보세요. DT. 이번에는 지치 발음해보세요. 지치. DT와 지치 중에 뭐를 발음하기가 더 쉽나요? DT, 지치. 그쵸, 여러분? 지치를 발음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 그림을 보시면 지치는 혀의 발음 위치가 비슷한 지읒, 치읒과 그 다음에 이가 만나는 거니까 더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외음화는 앞말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국외음인 지읒, 치읒으로 교체되어 발음나는 현상을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읒, 치읒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경국의 음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기역하고 이응의 어디서 발음 난다고 했어요? 응. 목구멍 바로 앞에 있는 뭔가 좀 부드러운 입천장에서 난다고 했죠. 거기가 연국에였었죠. 여러분, 지츠는요, 그 입천장보다는 좀 뭔가 더 이렇게 딱딱한, 여기, 지츠. 더 딱딱한 부분에서 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경국의 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읒, 치읒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국외음화라고 말을 해요. 경자를 빼고. 국외음화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국외음화 다시 여러분 또 정의 내려볼게요. 앞말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만날 때 국외음인 지읒, 치읒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 국외음화라고 했습니다. 국외음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음화,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 현상이었잖아요. 국외음화는요, 자음과 모음 사이에 동화 현상.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 현상이다. 디귿, 티읕이라는 자음과 그 다음에 이라는 여러분 모음 사이의 동화 현상이라는 거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는 발음이 어떨지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해도디라고 있나요, 여러분? 해도지, 그쵸? 같이라고 있나요? 아니죠? 같이. 여러분 왜요? 앞말의 끝소리 디귿, 티읕이, 그다음 여러분 디귿, 티읕이 그리고 이랑 만났죠, 그쵸?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국외음인 지읒, 국외음인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외음화를 잘 배워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국외음화 원리 한번 우리 정리해보러 가실까요? 자, 선생님이 지금 3개의 단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외음화의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자, 미다, 지, 붙이다, 디디다. 질문, 여기서 국외음화가 일어난 단어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볼게요. 국외음화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 어떤 조건이 있었죠? 디귿, 티읕과 모음 누가 만나야 돼요? 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자, 만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다지, 붙이다, 그 다음에 디디다. 여러분 지금 3개의 단어 모두 디귿, 티읕이 이와 만나고 있네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디귿, 티읕이 여러분 앞말의 끝소리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앞말의 끝소리 이제 보러 갈까요? 미닫다라는 앞말의 끝소리로 끝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말의 끝소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말의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받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디디다는 앞말의 끝소리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디다는 끝소리 종성이 아니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모음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여러분?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 형식, 형태소의 첫소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역시 디디다는 아니네요.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미다지와 붙이다 두 개로 볼 수 있고요. 발음은 미다지, 붙이다 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외음이 아닌 디귿이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나서 국외음인 지읒으로 바뀌고 있고요. 국외음이 아닌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와 만나 국외음인 치읒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이제 조금만 힘내면 돼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교체 마지막 하나. 된소리 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가 된소리 대기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된소리 대기란 예사소리, 기역, 띠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인 쌍기역, 그 다음에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되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된소리 되기는요, 일어나는 환경이 정말 다양해요. 아주 다양해요. 한번 볼까요? 일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요, 된소리로 발음이 되거든요. 어디가 기역, 디귿, 비읍 뒤에요? 맞아요. 기역 뒤에 시옷이요. 국수라고 해서 여러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만 더 갈까요? 어디 있어요? 갑자기도요. 여러분 지금 비읍 뒤에 지읒이 된소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냐면요. 신고에서처럼요. 간의 끝소리 니은과 미음 뒤에서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요. 신발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고라고 안 하고 신고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간이 신다, 신고, 신으니 할 때처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끝소리 니은이나 또는 미음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신고 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고요. 또 먹을지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어미에서도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서 먹을지로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마지막은요, 갈등. 이 갈등은요, 여러분, 한자어예요, 한자어. 근데 한자어 중에서도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다양해요. 국수와 갑자기처럼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 뒤. 그 다음에 신고처럼 어간의 끝소리 니은 또는 미음, 뒤. 그리고 먹을지처럼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어미. 그 다음 갈등처럼 한자어이면서 리을 받침 뒤. 이런 식으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거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문제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같이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3개의 단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학교, 뻗대지, 입술. 우리 아까 첫 번째 조건 뭐였었죠, 여러분? 맞아요. 기역과 디귿과 비읍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뀌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맞아요. 그리고 고집 부리며 뻗대지 마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비읍 뒤에 예사소리 시옷이 어떻게 되나요? 자네는 입술을 축이기도 모자랄 정도의 물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조항은요, 여러분, 표준발음법 제23항이니까 조금 더 궁금한 친구들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그녀는 부담감을 안고 일했다. 나는 추억을 더듬지 않으려 한다. 여러분,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미의 첫 소리는 어떻게 말을 한다 그랬죠? 된소리. 자, 여러분, 여기서 안고에서 간은 아니 되고 더듬지에서 더듬이 어간이 되는 거죠.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고, 앉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요 안 부분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어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간의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첫 소리, 예사소리, 기역과 지읒이 된소리로 바뀔 거예요. 발음해 볼게요. 그녀는 부담감을 안고 일했다. 잘했어요. 나는 추억을 더듬지 않으려 한다. 관련되는 조항은 표준발음법 제24항이니까 이것도 더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환경 보도록 할게요. 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여러분, 절도하고 발전은 둘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이면서 받침 리을, 받침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어떻게 발음한다라고 했죠? 맞아요. 된소리로 발음된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는 절도 혐의. 이야기가 이제 발전 단계, 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 조항은 표준발음법 제26항입니다. 자, 마지막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 나는 지금 갈 데가 있어. 만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공통점 어떤 환경 찾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관형사형 리을. 관형사형 리을 뒤에 예사소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리을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뭐로 발음한다? 맞아요.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갈 데가 있어. 만날 사람은 언젠가 꼭 다시 만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되는 조항은 표준발음법 제27항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말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의문의 변동이란, 의문의 변동은 크게 4가지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교체는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나요? 음절 콧소리 규칙은 뭐였었죠? 비음하는요? 유음하는요? 구기음하는요, 여러분? 제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된소리 대기는 뭘까요? 자,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말로 좀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운 변동은요, 선생님이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별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출제 빈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실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배운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기음화, 된소리 대기 복습 꼭 해주시고요. 문법 복습 꼭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 것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축약과 탈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법 이재 선생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법이 이지해지는 그날까지 이지혜쌤과 함께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2015년 6월 학력평가랑 2016년 6월 학력평가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함께 좀 보실까요? 보기는 자음동화와 관련된 국어 수업의 한 장면이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자음이 이어서 소리가 날 때 소리 내기 쉽도록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소리를 담거나 서로 담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것을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음동화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예를 찾아볼까요? 기역, 디귿, 비읍, 비음이 아닌 음운이 비음, 니은, 미음과 만나서 비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선생님 갑자기 흥분했어요. 우리 배운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맞아요. 비음아. 자, 그러면 기역에서 먼저 비음아를 찾고 갈까요? 자, 보시면요. 1번 먹물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물 보시면요. 비음이 아닌 음은 기역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비음아 일어났네요. 됐나요, 여러분? 국밥. 여러분, 지금 기역 뒤에 비읍이 된소리 비읍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네, 된소리 되기로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자, 비음이 아닌 음은 비읍이 비음인 니은을 만나서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비음아 일어났네요. 자, 닫는 비음이 아닌 디귿이 비음인 니은을 만나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역시 비음아 일어났습니다. 자, 솜잎은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응은 자음 이응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응은요 음가 없는 이응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이응을 그냥 껴서 넣어준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자리에 니은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걸 첨가라고 합니다. 없었던 누가 나타났나요? 니은. 그러니까 니은 첨가.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니은을 먼저 보러 갈게요, 또. 자,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 앞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거. 우와, 이것도 배웠는데 뭐예요? 네, 유음화. 잘했어요. 그럼 1번부터 또 같이 봐볼까요?
자, 중력. 여러분 중력 어때요? 지금 비음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죠? 네, 비음아. 설날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 리을 뒤에서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유음화. 막내 여러분 기역과 비음 니은이 만나서 비음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권리는 비음인 니은이 유음 리을 앞에서 유음 리을로 바뀌어서 권리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유음화. 물난리 같은 경우에는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 리을과 만나서 유음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 그래서 지금 유음화가 쓰인 것은 2번, 4번, 5번이네요. 공통된 거는 4번.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우리 이미 배운 이야기 나오네요. 된소리 되기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과 같은 예사소리가요. 끄, 뜨, 뿌, 쓰, 쯔와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거다. 그래서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드, 브스, 즈가 된소리로 바뀌는 게 있고 어간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하는 그드, 스즈가 끄뜨스즈로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결합되는 디귿, 시읒, 지읒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배웠었죠.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기역은 먼저 볼게요. 기역,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음운 규칙을 실제 단어에 적용하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 먼저 보고 나서 나머지 오답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담다 하고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발전이거든요. 자, 담다를 보시면 지금 어때요? 어간이죠. 담고, 담지, 담은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요 부분. 어간 받침, 미음 뒤에 지금 결합되는 기역, 디귿, 시옵, 지읒 중에 디귿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다 라고 발음을 합니다. 기역 조건에 완전히 정확하게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겠죠. 발전은 한자어죠. 리을 뒤에서 지금 지읒이 결합이 돼서 발전 으로 발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니은 설명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예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오답을 잡고 가실게요. 자, 신따는요. 맞아요. 기역 조건에 충분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굴곡 때문에 정답이 되지 못하거든요. 지금 굴곡은 한자어는 맞지만 여러분 리을 뒤에 지금 기역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지금 기역이 있나요? 디귿, 시읒, 지읒 중에 없죠. 그래서 얘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안따는요, 기역 조건에 맞아요. 그래서 얘도 안따라고 발음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불법 같은 경우에는 리을 뒤에 비읍이 왔는데, 여기 지금 디귿, 시읒, 지읒 밖에 없잖아요. 비읍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얘도 뒤에 니은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넓다에서는 어간 받침이 뭐예요? 리을, 비읍이죠. 근데 우리 여기 어간 받침에 니은, 니은, 지읒, 미음, 리을, 미음이라서 이 받침이 조건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 틀렸고 갈등은 리을 뒤에 디귿이 갈등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맞는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끈따잖아요. 끈따는 여러분 지금 어간 받침이 뭐예요? 니은, 히읗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조건에 니은, 히읗 없죠. 그래서 얘도 기역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는 충분히 맞죠. 리을 뒤에 시읒으로 시작되고 지금 월세라고 발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배운 개념만 머릿속에 쏙쏙 넣는다면 이런 문제쯤은 전혀 어렵지 않죠? 오늘은 개념 정리에 이어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복습 꼭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